그러면 지금부터 제1회 보령시 생활정치 텃밭 포럼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많은 지도자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주최자로서 조금 마음이 책임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오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텃밭 포럼의 지도자이신 우리 추성춘 원장님, 아카데미 원장님 우선 참석해 주셨고, 또 조금 있으면 격려 말씀하실 텐데 그때 좋은 말씀 계실 것으로 압니다. 또 김재봉 평화대에서 협의회 충남도 의장님, 전 동의 의장님이셨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더욱 빛나고, 여러분들 특히 우리 공직에 굉장히 바쁘신 분인데 우리 전재철 보령 서장님까지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이 자리가 더욱 빛나는 것 같습니다. 일일이 제가 소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만 아까 소개가 됐기 때문에 정말 여기 우리 보령 지역 또 나가서는 우리 충남의 지도자들입니다. 오늘 발표되는 지역 현안 문제를 발표하는 주제 발표를 하는 두 분의 말씀을 좀 경청하셔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저희가 아까 영상에서 보셨지만 굉장히 거창한 그런 참 좋은 이런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는 단체 보령시 회장으로 이렇게 맡게 된 것을 제가 평화대사로서 그동안 세계 평화운동의 그 일환으로 제가 연수를 갔다가 공감하는 바가 있어서 참여하다 보니까 지금 등에 떠밀려서 이렇게 지금 맡게 됐습니다. 저는 뭐 여기 아시겠지만 보령 여기가 고향이면서 또 교육계에 오래 몸담았던 사람으로 지역의 발전과 후배들을 양성하는데 저는 평소 좀 많은 그런 관심을 가졌던 사람으로 좀 이런 걸 통해서 그렇게 해봐라 하는 데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텃밭 포로 하면 좀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텃밭은 우리 뭐 텃밭 가정에서 많이 부르는 말인데 텃밭이 그거입니까? 사전에 봐도 자기 집 왜 붙어있는 가까운 밭, 또 자기 집에 가까이 있는 밭, 아주 그런 말이 텃밭인데, 그것을 우리 지역 지금 정치 이런 형태도 중앙 위주로 하지만 텃밭, 우리 지역 정치, 생활 정치를 위주로 하자 하는 것이 이 단체 가장 핵심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또 그러면 텃밭에서는 그만 이제 포럼이 뭐냐, 포럼. 우리 지역에는 여러 가지 포럼이 있죠. 서해 포럼이니 무슨 환경 포럼이 있는데 포럼. 깊이 생각 안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포럼은 원래 그 유래가 로마가 이태리 로마 큰 도시 아닙니까? 그 로마 시대에 어느 도시에 있는 광장, 어느 장소, 그것이 포럼이었습니다. 거기서 유래됐어요. 그럼 거기 광장에서 뭐 했느냐? 연설도 하고, 지도자들이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유래가 돼가지고, 지금은 포럼 하면은, 그런 뜻으로
연설도 하고 질의도 하고 토론도 하는 그런 모임 이곳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진행하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사회자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시켜서 연설자, 발제자가 지역 현안 어느 문제를 발표하면 그것을 통해서 들으시고 그래서 질의하시고 더 좋은 그런 결론을 유도하는 그런 과정이 포럼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좋은 포럼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 좀 많은 관심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빌면서 주석는 말씀으로 인사를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의원님들 또 서장님들도 이렇게 오시고 보령은 전부 이렇게 민과 관이 또 선배와 후배가 이렇게 사이좋게 우애스럽게 한자리에 자주 모이시고 그래서 이것이 보령의 문화고 정식이구나 싶어서 부럽고 이것이 진짜 앞으로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자원이 된다. 이런 인정과 의리 또 서로 신세지면 갚아주고 상부상조하는 우리 전통적인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그 문화의 DNA가 여기 보령에는 펄펄 살아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활정치 덮밥 포럼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는 우리 박충수 사무국장님이 아까 설명하시네요. 저는 생활정치 아카데미 원장인데 지역의 리더들을 같이 공부하고 토론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제 머릿속으로 저는 이 얘기하고 조그마한 지식을 나누고 있는데 그게 아카데미고 그래서 싱크탱크라고 합니다. 그런 걸. 근데 이제 덮밥 포럼은 그런 아카데미에서 얻은 배운 상식과 지식으로 실제 현장에 가서 실천하고 행동하는 이런 걸 좀 이제 영어로 하면 또 액션 탱크라고. 아카데미는 생각하고 공부하고 덮밥 포럼은 지역에 가서 행동하고 실천하는 액션 탱크고 그런 역할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광순 회장님이 정말 좋은 주제로 세미나를 잡아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지역기업 후대 방안, 그러니까 이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관해서 주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자원과 지역 발전에 관해서 있습니다. 우리 엄승영 문화재청 정책국장님 좋은 말씀을 해주실 것 기대되고요. 또 우리 보령시청의 지역경제과장이신 우리 명인철 과장님도 좋은 주제를 잡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차에서 오다가 뉴스를 들으니까 지금 전 지방이 돈이 없어서 공무원들 월급도 못 주게 된 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다고 그럽니다. 아침 뉴스에. 이게 알려진 얘기인데 아침에 또 뉴스가 나온 거 보니까 상당히 더 심각한 모양이에요. 그러면 지역자치단체가 경제가 피폐하고 돈이 모자라서 공무원들 월급도 제대로 못 주면 기업으로 말하면 그 부도난 기업입니다. 파산. 그러면 기업이 파산 날 때 어떻게 합니까? 사장도 정부에서 내려보내요. 지원을 좀 해주긴 하지만 남의 돈 갖다 쓰니까 자유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 기업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 지금 지역이 돈이 모자라고 파산이 되도록 돼도 파산 제도를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법은. 근데 일본은 파산 선고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런 식으로 가면. 그러면 시장이나 군수나 내려보냅니다. 중앙에서. 정부가. 그리고 시키는 대로 따라서 해라 주민은. 그리고 공무원은 절반으로 팍 줄여버립니다. 회사가 구조조정하지 않습니까? 부도가 나면. 근데 그런 시대가 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당장 법을 고쳐서 지역자치단체에
경제가 안 돌아가고 돈이 없으면 공무원도 줄이고 시장, 군수, 국민이 선출하지 않고 중앙에서 내려보내고 주민들의 자유를 뺏어버리면 그 살맛나는 세상이 아니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세미나에 제시된 주제가 참 좋다. 어떻게 하면 경제를 지역에 활성화시키는가. 앞으로는 우리가 부모들이 아이들 데리고 자기 일은 자기가 맡아서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역 일은 지역에서 결정하고 지역에서 해결하는 시대가 바로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사실은 옛날부터 500년, 600년 전부터 지역이 나름대로 독자적인 머리와 자치적으로 자율적으로 자식들이 크면 출가해서 살림 살듯이 지역 살림을 꾸려온 전통이 있습니다. 유럽도 그러고 일본도 그러고. 일본은 그 번이라는 지역 자치단체가 500년, 600년 전부터 3, 400개가 있었습니다. 중국도 방이라는 지역의 단체가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살림하는 그런 자치 기구들이 있었습니다. 유럽도 프랑스나 영국도 3만 개, 4만 개의 기초자치단체가 5, 600년 전부터 살림을 꾸려와서 어느 정도 그 경험이 있고 노하우가 있습니다. 살아가는. 그런데 우리나라만 지역자치의 경험이 없습니다. 조선 500년 동안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지역의 머리를 써서 지역 사람들이 스스로 창조적으로 지역 살림을 꾸려본 역사가 없습니다. 중앙에서 목사 내려보내면 목사는 지역에서 가령주구에서 뽑아가지고 중앙으로 갖다 바치는 일만 했지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지역 사람들이 스스로 나서서 살아본 그런 독립적인 그런 생활의 역사가 없습니다. 지금 다 뺏겼습니다. 중앙에 지역에서 10개 뺏어가고 한 두세 개 주면 그거 가지고 그냥 근근히 가난하게 살아온 게 우리 지방의 역사고 그런 문화가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연일 뉴스에서 터지는 게 뭡니까? 세계 각국의 나라가 중앙에 돈이 없습니다. 재정이 안 되는 겁니다. 재정이 적지 않아서 중앙에 돈이 없기 때문에 전부 채권 찍고 돈 빌려다가 중앙정부가 빚더미에 올라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중국, 유럽의 프랑스, 영국 다 그렇습니다. 그리스. 요즘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더 이상 중앙정부가 지방에 돈을 내려보낼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역에서 살 길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지역의 경제를 살려야 되거든요. 그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포럼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살 것인가? 우리가 이 주제 세미나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역의 토착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지역의 경제를 돌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키워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게 뭡니까? 조상들이 살고 간 흔적, 문화유산,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것이. 자연이 있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좀 돈이 되도록 해보자. 제가 지난주에 제주도 생활정치 특파 포럼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주제는 제주 돌담. 이걸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 그것이었어요. 제주 가시면 돌담 있지요. 그것이 지금 도시 사람들이 와서 참 아름답다. 제주의 모습의 상징이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제주에서는 지금 그걸 관리할 사람이 없으니까 없어져요. 돌담. 근데 이 돌담을 보존하자. 그래 관광객들이 돌담을 보기 위해서 많이 오도록 하자. 서울은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
유행가에 그 독수궁 돌담길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지금 독수궁 돌담길이 아니라 그런 세멘트길이죠. 근데 제주도는 그런 돌담이 있답니다. 그럼 우리 생활정치 특파포럼이 했습니다. 세미나. 이 보존해야 된다 돌담. 근데 이 돌담이 뭐냐? 여러분 제주도는요 30cm만 파고 내려가면 안반입니다. 화산지대이기 때문에 흙이 30cm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을 갈을 때, 밭을 일굴 때 흙을 이렇게 찾다 보면 돌을 다 빼내야 되니까 돌이 많거든요. 그 돌을 치울 데가 없으니까 담을 싼 겁니다. 담을. 그 돌을 치우기 위해서 한쪽으로 치워야 흙을 모아가지고 채소를 가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밭을 일구면서 그 방해가 되는 돌더미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돌담을 싸서 이렇게 치워놓자. 근데 오늘날은 귀찮았던 그 돌이 돌담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풍경을 조성하고 구성해 주니까 이거 보존하자. 그래 돌담을 보고 이게 제주의 돈이구나. 그 삼다에서 돌 많은 제주도에 그 조상들 그렇게 괴롭혔더니 돌더미 요거 담으로 쌓아놓으니까 요게 돈이다. 이게 문화자원을 돈으로 만든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조상들의 문화유산을 돈으로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우리 삶의 흔적을, 조상들의 삶의 흔적을 보여주자. 이 보령도 조상들의 삶의 흔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돈이 됩니다. 그거 우리가 연구해 봐야 되는데 우리 엄국장님이 좋은 말씀 해주시리라고 기대해요. 어쨌든 지역의 경제를 살려서 앞으로 지역이 독자적으로 살림을 꾸려갈 수 있는 그런 자생력, 지역에 필요한 것은 지역에서 공급하는 자금력,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걸 우리 포럼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지혜를 모아주시면 앞으로 자라나는 10대 우리 후손들이 보령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는 생활의 기반을 확보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모처럼 제 고향 보령이 어르신들, 특히 장광순 선생님, 오창교 의장님, 이런 그 원로 선생님들 이렇게 모시고 이런 말씀드리게 돼서 한편으로는 제가 송구스럽고 다른 한편으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특히 전재철 경찰서장님께서 이렇게 정복을 안 입고 정복 입고 오셨으면 제가 이렇게 좀 얼어가지고 이렇게 말을 잘 못할 것 같아서 그러신지 사복으로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또 김익수 협회장님, 제 친구 아버님 계십니다. 오랜만에 뵙는데요. 상당히 정정하시고요. 여러 해 이렇게 못 찾는 걸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쁜 의정 활동에도 이렇게 자리해 주신 5분의 시의원님들 이렇게 오셔서 또 제가 한 분 한 분 이렇게 이름을 다 거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호명을 안 하더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미암사 주스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밖에도 제가 감사의 말씀을 이렇게 드려야 텐데 그런 것은 아까 박충수 사무국장이 내빈 속에 하는 것으로 가능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조금 전에 추성춘 그 원장님께서 화두를 던진 것에 대한 답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해서 잘 사는 보령으로 만들 것이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최근에 와서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일반 서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동호회 활동이나 스포츠 활동 이런 것들이 여가 문화를 이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 우리 일반 서민들의 문화는 바쁜 일수를 끝내고 나면 젓가락 장난을 두드리다가 걸려와서는 노래방 문화로 밖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많은 문화 활동을 향유하고 있는 분들은 안정적인 직장을 갖든가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만이 가능한 것이 현재의 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다고 볼 때 그 문화가 좀 대중문화로서 대중문화로 가야 되고 대중문화의 질이 좀 아까 그 강의내용에서 나왔듯이 만족하고 생활에 어떤 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중문화로 발전할 수 있는 지역에서 그런 방안이 혹시 있다는 말씀해 주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어떤 안정감 속에서 보다 자기의 그 자존감을 높여가면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그것은 문화복지라고 저희들은 부릅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문화 바우처라고 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우처라는 거 아시죠?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딱 주면 그것만 가지고 가면은 교통도 무료로 사용하고 어디 그 공공시설도 아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건데 그런 바우처를 통해서 문화 소외 계층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한데 근데 문제는 이 보령지역을 보면은 그런 기초적인 그 문화 향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노래방 가시고 술 먹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 공무원들의 안목이 높아져요. 첫째로. 그리고 그 시 공무원 안목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우리들과 같이 시민들의 안목이 높아져야 됩니다. 문화에 대한 안목이 높아지면 그만큼 말씀하신 대로 문화복지에 대한 공급 역량이 늘어지는 거예요. 지금 해수욕장 가면은 죄송한 말씀인데 그 앞에 모래사장에 큰 소나무 수림을 해놓고 그 뒤에 횟집이 생겨도 좋은데 거기에 똑같은 횟집만 즐비하게 있으니 그것이 서로 손님들을 뺏어가려고 하는 그런 경쟁만 보이는 게 그게 어디 보령의 어떤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좀 더 문화 공간을 그 조성할 때도 높은 안목 속에서 세련된 문화 정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그런 문화복지에 대한 어떤 그 공급 능력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단계에서 그런 문화 소외 계층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에 대해서는 제가 저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자원들을 개발해서 우선 문화 그 향유 공급 능력을 확충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문화 바우처 사업 같은 거로 해서 인근 지역 그 문화유산이라든가 또는 여러 연극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학생들 노인층들의 그 문화 체험 기회를 외부 어떤 자원들을 끌어들여서 하는 방법 그거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한테 질문이 아니고 의견이랄까 제 주장을 예, 그러시면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이후 일정이 있기 때문에 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그 공부를 해서 그 대학 원하는 대학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자유로운 상상력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도 상당히 가치가 있다. 이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그 교육이나 그 생활하는 모든 그 환경이 명문대를 가야 되고 어디를 가야 되고 또 뭐 저기 교육이라든가 행정 뭐 이런 것들이 다 몸에 길들여져 있는 그런 사회 환경 속에서 환경이나 아니 그 상상력이나 자유롭게 자기 세계를 펼쳐서 나갈 수 있다라고는 그쪽에 맞춘다 보면은 상당히 그 위험하고 그 외로운 길을 가는 건데 그러려면은 뒤에서 국가에서 아니면은 그 시책으로 교육기관이나 그런 분들만 그 모일 수 있는 그런 그 뒤 배경이 튼튼하게 주어져야 자기 상상력 학교 쪽보다는 자기 그 타고난 소질 위주로 갈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조언으로 알고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그 문화자원과 지역발전이라는 제목으로 문화재청 엄승용 국장님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광주 인하학교 영화 한 편이 사회의 흐름과 분위기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 성범죄에 대한 법률도 새로 제정이 되고, 그리고 어떤 새로운 입법이 시작되어서 오늘 이 발제를 통해서 우리 지역 주민 여러모로 인해서 이 발전 지원 법률이 우리에 맞게 개정이 돼서 앞으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방향을 마련해서 발표했습니다. 가급적 시간을 가장 짧은 시간으로 했습니다. 제가 이제 공무원이라 이제 평가하다 보면은 가장 훌륭한 강사는 가장 교육을 빨리 끝내주는 강사가 훌륭한 강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이 1시간 줬는데 1시간 더 오면 그 강사는 아무리 강의를 잘해도 좀 부족하고 한 10분 이내에 끝내주면 그 강사가 좀 훌륭한 강사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그 발전소 주변 지역 법률이 현재 개정 중에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과가 아니고 우리 세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발전소에 관한 그 지방세가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법령이 화력발전소 지역 지원 시설세라고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그 제 업무가 이제 기업 유치라든지 지역 경제 활성화 업무니까 실제 여러분 우리 그 지역 편법으로 와닿는 우리 시에서 현재 기업 유치는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하려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가급적 간략하게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저기 아까 엄승민 국장이나 추정부장 같은 경우는 뭐 언론 출신이고 학문이 높은 분이라 말을 하는데 저는 뭐 다른 것도 못하지만 말을 잘 못합니다. 제가 머드 업무를 하도 오래 해서 머드 화장품을 제가 만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제가 뭐 국회라든지 공무원 교육원 또 그 다른 단체 강의를 많이 다녔는데 제가 충청도 사설을 워낙 심하게 쓰다 보니까 그 강의 끝나고 설문지 받아보면은 상당히 좀 거부감이 있다고 들어서 상당히 좀 불편해요. 그러나 우리 지역분들 충청도 분들이니까 제가 충청도 사설을 쓰거나 좀 어휘에 좀 문제가 있어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발표는 공무원을 하고서 사실 부담이 갔습니다. 국장님한테 이 제안을 받고 제가 망설였던 것이 과연 공무원이 나가서 법률 문제 가지고 잘잘못을 따진다는 게 조금 힘들었고, 또 한 가지는 공무원 그 수준의 범위에 넘어가는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제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이제 중앙정부나 지역 이해관계자 있는 주민한테 어떤 갈등의 소지가 있어서 고민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그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이 법이 앞으로 과정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꼭 개정이 돼야 우리 지역의 활성화 미치는 게 워낙 크기 때문에 개정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제가 하는 일이 앞으로 좀 우리 든든한 동반자가 되도록 그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발전소 주변 지원 법률은 이렇습니다. 발전소 주변에 있는 그 지역을 지원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명칭이 이 법은 5km 이내에 지원을 해도록 되어 있습니다. 5km 이내만. 그래서 현재 우리 5천이나 뭐 천도, 족포, 주교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또 앞으로 신고령 인류가 되면은 이제 그 대전호동 정도가 이제 지원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소 주변 지역 법률이 그동안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제정은 1999년도 됐고요. 주요 글자는 아까 얘기한 대로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뭐 발전소 주변 지역 사업은 뭐 소득 증대 사업들도 있고 공공시설 유형 사업 여러 가지 각종 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2009년도에는 그 59억이 우리 지역에 이렇게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장학사업도 했고 농로 포장, 뭐 도로 보수, 뭐 심지어는 뭐 어떤 경운기 같은 것도 공동으로 트랙터 살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2010년도에는 55억 8,300만 원, 2011년도에는 49억 7천만 원, 올해는 56억 2,500만 원이 그 발전소 주변 지역에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데 이게 5km만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우리 지역 주민들은 이렇게 감이 좀 적을 수 있는데,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우리 시 전체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게 그 시간을 그래서 다른 걸 다 생각드리고요. 그 주변 지역에 대한 법률이 어떻게 개정되어 있는 거니
지역 기업 우대 조항이 지난 5월달에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 지역 주민들, 시민들 그리고 지역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줄기차게 요구도 전국의 발전소가 30개 정도 지방자치단이 있습니다. 뭐 당진 우리 인근에는 우리도 있고 당진도 있고 뭐 태안도 있고 그래서 30개 지역 의원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를 해서 지난 5월달에 법률 개정이 된 게 이렇게 됐습니다. 발전 사업자는 우리는 고령화라고 얘기합니다. 발전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 물품, 의혹 등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변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지방자치단체는 보령시를 의미합니다. 영업소를 두고 있는 차를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대할 수 있다. 이 얘기를 무슨 얘기인 거니? 국회들은 그냥 이렇게 유동들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알아서 해라 그 얘기입니다. 우대. 저희들이 이제 이 법을 만들 때 조금 제 불만은 어떤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 때 확실한 거를 예를 들어서 확실한 거를 법률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사항이 우대라는 용어가 상당히 괴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대할 것인지 그걸 대통령으로 정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법률은 이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게 그냥 법이고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법률이라고 그러죠. 법대로 하는 법이고 두 번째로 국회의원들이 법을 다 못 만드니까 대통령령으로 해서 정부에서 법을 만들어서 우입을 써라 이런 얘기.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너희들이 정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정한 게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딱 저기 정해줘서 이런 문제가 없죠. 논란이 없는데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대통령이고 다음 세 번째로는 보령이라고 해서 장관이 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서 정관이 붙는 사항을 또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통령령을 정하는 지역기업 우대 조항이 현재 이제 지식경제에서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것이 이 법이 통과되고 저희들이 5월달에 제주도에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었는데 가서 초안을 보니까 이 초안 가지고는 우리 보령 지역이 기업이 우대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식경제부 3번을 방문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우리 보령적인 살 길은 이 법을 제대로 만들어 달라 했는데 이제 지식경제부 담당자들도 공무원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들은 우리 발전소가 있어서 관심이 있으면 찾아다니고 아까 은근히 국장도 국가 사업에 대해서 어떠만 제가 자꾸 찾아가니까 담당자가 왜 다른 시군은 가만히 있는데 보령시만 이렇게 또 오느냐. 상당히 이제 서로 이제 불편한 게 있었고 그러고 처음에는 담당자가 계속 바뀌어요. 바뀌다 보니까 가서 설명한 게 3번이 바뀌었어요. 지금 또 설명하고 또 3번 가서 설명이 됐었는데 최근에 입법 예고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당초에 제주도에서 세미나 할 때는 공사는 70억 그리고 청소 용역은 50억 이렇게 쭉 됐었는데 현재 입법 예고가 되면은 공사도 70억에서 30억으로 줄였고 그리고 또 청소 용역도 50억에서 20억으로 줄였고 그리고 또 나머지는 더 이렇게 좀 줄여서 저희들이 이제 의견을 제가 이제 법령 만들 이래요. 일단 입법행하고 의견을 받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그것을 이제 시민 의견을 받아가지고 최종 정리하는데 우리 시만 의견을 내면 안 돼서 제가 이제 당진군청을 방문해서 당진부 의견을 내라고 요구를 했고 또 옹진군이라도 인천협회 발전소가 있습니다. 거기로 이제 통해서 거기도 방문해서 의견을 같이 내서 이제 공동으로 이제 보령시만 자꾸 바라보니까 의견을 냈는데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그동안 이제 보령화락을 운영하면서 청소 용역 업무를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제 업무를 맡아가지고 1년에 한 32억씩 매년 지역 주민들이 사실 일개에 가서 30억 소득 받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법률이 그거를 지역 주민들이 할 수 없도록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국가를 당사로 계약 법률. 그래서 전국에 공개 입찰을 하도록 해서 공개 입찰하니까 보령지역이 할 수가 없죠. 서울 업체대로 됐죠. 그러다 우리 보령 지역에서 주민들이 기부담 쓰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32억인데 저희가 50억으로 요구했던 것은 50억으로 돼야 우리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거든요. 앞에 우대 조항을 만들면. 그래서 이제 요구하고 또 한 가지는 이 법이 지역 기업의 우대라고 하면 기업이 우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물품이 당주 유역에서 1억으로 바뀌었어요. 저기 1억을 우리 지역 기업들이 1억을 보령을 해 납품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한 게 우리 보령 지역에서 직접 생산된 물건에 대해서는 금액 제한을 두지 말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청소동공단지나 아니면 관찰사단지나 만드는 물건, 예를 들어서 관이건 아스콘이건 철근이건 뭐 네미콘이건 우리 보령 지역에서 생산한 물건은 금액 제한을 두지 말고 물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 그래서 줄기차게 요구를 했고 우리만 해도 안 돼도 다른 시군한테 찾아가서 너희들도 이렇게 내달라 이렇게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요일 날 최종적으로 지식경제부하고 우리 중부발전 본사가 이제 보령으로 오지만 현재는 서울에 있거든요. 거기 양쪽에 방문해서 지식경제부 담당 서기관하고 여러 가지 이제 토론하고 있는데 이게 주객이 전도돼서요. 중앙정부에서 저를 설득하려고 해요. 내가 설득을 해야 되는데 아니 왜 보령에서 자꾸 이렇게 하냐. 일단은 이 법률을 만들어 보고 시행하면서 좀 법률을 또 개정하자. 근데 그건 뭐 중앙정부의 뜻이니까 방법이 없지. 그래서 이제 어떻든 의견을 내서 저는 거기에 동의 안 했어요. 총통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이 법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제 우리 이런 좋은 자가 됐으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 뜻을 모아서 반드시 우리 보령시 의견대로 또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되도록 되도록 좋겠습니다. 왜 그런 거니? 신부령 1호기가 이제 올 11월 달에 착근거든요. 좀 이따 시간이 이제 너무 짧아서 그 얘기 좀 하려고 했는데 다음에 듣겠습니다. 11월 달에 착공이 되면 신부령 1호기 공사비가 한 2조 6천억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자재나 물품 이런 게 우리 지역 누구든 언제가 우리 지역에서 기업에서 거기 납품을 하고 우리 지역 사람들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게 전국 입찰하다 보면 우리 보령지역에서 입찰될 게 하나도 없어요. 다만 이런 법률이라도 돼서 우리 지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려야 되는데 사실 저는 좀 답답해.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중앙구청도 찾아다니고 뭐 우리 국회의원님 윤찬희 의원님도 제가 여러 차례 설명도 하고 윤찬희 의원님도 이제 정부에 요구를 했고 또 우리 저기 지식경제위원회 김낙성 의원이 이제 지식경제위원이나 당진구청에 가서 당진군에서 이제 발전소가 있으니까 당진위원을 설득해서 우리 보도안들을 관철을 해달라 여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관철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화력발전 지역 자본시설서라고 이것은 지난번에 국회 통과가 어렵게 돼서 앞으로 이제 우리 보령시가 2013년부터 1년에 한 40억 정도 이렇게 발전소세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자력 발전소는 요새가 킬로와트당 0.5원입니다. 우리 이번에 된 것은 0.15원이더라고요. 실제 저는 중앙정부 대결한 게 원자력 발전소가요. 정신적으로 실제 피해가 없어요. 정말 환경이 깨끗합니다. 우리 발전소는 온에서 나와서 바다 영향 주지, 가스 나와가지고 지역 주민들 냄새 나지, 분진도나 그러는데 실제 원자력 발전소는 기분이 나빠도 그렇지 실제 지역 주민한테 피해가 없어요. 물론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된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해달라. 왜 차별을 두느냐.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은 그 지역 이 지원도요. 원자력 발전소는 우리 굉장히 차별을 받거든요. 현재. 그래서 저희도 줄기차게 이걸 똑같이 해달라. 그렇게 요구했는데 이번도 당초 안보다 뭐 20억 1억 바뀐 것도 그게 원자력 발전소 지원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화력만 이렇게 모두 같은 그런 논리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 맞게 그렇게 좀 해달라는 그렇게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또 그 시간을 갑자기 12시 이전에 떠나겠습니다.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좀 없네요. 그리고 이제 신구령 1호기는 절차대로 해서 이제 11월달에 착공돼서 이렇게 하면 신구령 1호기 어떻든 이 발전소는요 환경으로 따지면 안 오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발전소로서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는 오해가 되고요. 항상 이 기업이라는 것은 양론이 있어요. 하나를 얻으면 하나 잃는 게 있습니다. 어떻든 그런데 이제 그 발전소가 옴으로써 이제 우리 지역 경제에 어떤 활성화되는 것은 어떤 영향이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저들이 신부령 1, 2호기를 신청하면서 우리 지역 인력을 채용하도록
강력 효율에서 저희들이 관철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기 한국전력 사원을 뽑으면 우리 도령 지역 우리 인재들이 1년에 1명, 2명 될까 말까 사실은 워낙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중부발전이나 요구한 게 그 신고령 1, 2호기에 들어가는 인력은 보령 사람을 30% 채용을 해달라 의무적으로 줄기차게 요구해서 그게 관철된 게 지난번 올 상반기에. 그래서 이제 그 29명 중에서 뽑으니까 우리 지역이 10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등기에 10% 가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요구한 게 10명을 우리 애들끼리 경쟁해달라. 의무적으로 무조건 10명을 뽑아달라. 그랬는데 이제 중부발전 측에서 그러지 말고 만약에 이번 가점 10%를 주고 10명을 뽑아주면 다음번에 뽑아주겠다. 그런 조건으로 뽑았는데 다행히 그 상반기에 우리 보령 인재들이 13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다니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 청수동공단지는 지난번에 신문에 났었는데 그 오쿠라고는 바쁜 1년에 오쿠가 우리 고향이 사장이거든요. 회장이 청라뿐인데 이제 50km도 떠나서 이제 성공해서 고향을 위탁했고요. 그래서 거기가 그 4만 5천 평의 공장은 3만 평인데 내년 3월 착공을 해서 오쿠 본사하고 계열 열수계가 내년 3월달에 일시 착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얘기가 이제 인력을 뭐 600명을 이렇게 알선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시민자로까지 하겠습니다. 인력 수급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주포인공단지도 KCP라고 이제 중국 계열사인데 거기도 이달에 착공을 하고 오늘 입찰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나머지 공장도 지금 협상 중에 있고 또 관창공단에 그 10만 평 타가들 자리를 지금 제가 그 어느 기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대기업하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그 타가들 자리 12만 평을 저희들이 타가지 공단에서 얼마나 우리 시민들이 부풀었어요. 공무로서 좀 죄송합니다만 근데 그게 걔들이 뭐 대우자동차 학원, 대우자동차 그 도면 빼다가 그 노시에서 팔아먹고 그리고 대우 그 애들은 3명인데 도면 뺐더니 내가 1명은 자살하고 2명은 이제 실형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리를 이제 저들이 일렀고 또 나무산업단지가 이제 지구주행을 가졌는데 거기가 그 특장차 포크레인인데 그것을 내년 3월부터는 보상 착수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GS칼텍스도 보상 완료가 다 돼서 이제 그 고용업과는 적중자만 어떻든 이제 올 하반기 중에 이제 착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그 계획하고 있는 게 우리는 해안선에 아주 좋은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소라든지 해안 바다를 이용해서는 사는 거리가 없어요. 거제시가 그 촌동네가 거제도 감으로써 얼마나 많은 환경이 주어지고 얼마나 많은 기업이 왔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해안을 통해서 바다를 통해서 기업을 치려고 지금 용역조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홍보지구 주변을 활용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산업단지를 해서 지금 현재 용역조사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이제 바다의 젓갈이라든지 이런 많은 해산물을 가공하는데 해산물 가공 공장하면 민원대는 저희들이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앞으로 젓갈을 액젓 뭐 농수산물 특성화 단지를 저희들이 내년부터 좀 냄새 안 나는 좀 한작업을 해서 저희들이 그 보령에 맞는 그런 특성화 단지를 내년부터 좀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우리 시민들에게 보면은 이렇게 좀 좋은 얘기를 좀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는데 너무 시간이 제한되다 보니까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발전 지원법이 우리 시민들이 조금만 뜻이고 가져도 앞으로 그렇게 정부 안대로 지금 확정을 하더라도 앞으로 개정을 통해서 좀 될 수 있게 지식경제부 담당 서기관이 내가 자꾸 얘기하니까 일단 이렇게 하고 이 시험해보면서 개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자. 뭐 그래서 도움은 안 해준다만은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받아서 반드시 개정이 돼서 우리 그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률 얘기도 좋고요. 아니면 기업에도 좋고 제 업무 법에 대해서 질문 주시면 제가 빨리 주시면 제가 빨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물품을 예를 들어서 연단에 오락 장만해야만이 돈이 나오더라고요. 서류 결제는 그러면은 그걸로서 수천만 원씩 이게 낭비되겠죠. 왜냐하면 그 조그만 공간에다가 우리 농촌에서 가만히 보면은
하나의 그 문화실 오락기구나 이런 걸 쭉 놓거든요. 그런데 그거 하다 보면 이런 데서 올 사면 또 내년에 또 있거든. 그러면 사다 보면은 주먹 많은 장소에 예, 제가 무슨 얘기하세요? 그러면 다음부터 할 얘기 있어요? 아니 그래서 그것을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무슨 하나의 그 농촌의 그 소득 사업으로 그것을 주면은 안 되겠느냐 이런 가능성인가. 고맙습니다. 발전 지역 보면 운영이 이렇게 해요. 여기 의장님이 계시지만 저들이 기준이 이제 30억을 받으면 그것은 발전 전년도 발전량의 메리트가 공식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30억이면 그 우리가 면별로 나누는 그 기준이 있어요. 인구수, 면적, 그 주변 지역에서 다 빠져가지고 데이터 딱 넣으면은 예를 들어 5천은 뭐 1억, 뭐 청소 2억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면에 던져주면은 면사무소에서 이장대로 자율들이 있어요. 그거는요 주민들의 의견을 저들이 다 받아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다만 이제 공공이익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 나 혼자 이장이 혼자 보면 안 되죠. 그래서 그거는 그 지금 말씀드린 거는 주민들의 의견 지금 현재 받고 있거든요. 어쨌든지 주민 의견만 되면 저는 하는데 다만 어떤 법의 제한 얘기예요. 최근에 이제 소입식이 모두 있어요. 전에 이제 소입식 발전 기준 가지고 소 산다고 해놓고 소 사서 나눈다. 옛날에 지금 얘기는 안 그래요. 옛날에 뭐 우리 지역 말고 딴 지역이 소 사가지고 이장님이 마비노사만 나눠주고 야 그만 팔아먹어 그래가지고 다 지적거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돌아가셔서 이장님들하고 면수장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장님하고 한테 수차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꼭 그렇게 어떤 주민의 소득 사업이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그 문화적인 사업이라 그렇게 합니다. 예. 그런 이야기를 했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그 주민 의견 가지고는 수용할게요. 또 질문받겠습니다. 예, 뒤에 이어서 이부에서 하나만 물어볼게. 그 김포 제2농공단 있잖아요. 예. 그 진입로가 현재로 보면 광수장에서 오는 차량은 한창공단까지 와서 들어가는 구조잖아요. 예, 그거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니 그래서 예. 개선 방향이 있는지 있어도 개선 방향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기형적으로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그게 이제 회장님 말씀 맞아요. 그게 여기서 가는 거는 들어갈 수 있는데 내려오는 것은 유턴 폴대가 없어요. 거기가. 그리고 거기가 지금 현지 단지가 이제 중국에서는 중국 한중 합작기업인데 대형 트레이더들이 많이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들이 그런데 거기에 교차로는요 우리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고 경찰청하고 사전 승인이 돼야 되고 그리고 교통안전공단에서 여러 차 있는데 그게 그 카브가 시켜서 예를 들어서 카브 옆에 갑자기 차가 쓰면 교통사고 때문에 포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다른 쪽으로 다른 방송으로 홀량을 지금 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회장님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래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구상했던 건 아니고 중앙에서 이미 생활정치 아카데미라는 그런 서단법이 발족돼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조직화되는 과정에서 우리도 결성이 올 3월에 됐었어요. 그런데 무언가 이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다가 지역의 그 현안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하고 또 거기에 또 실천도 하고 이런 목표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했는데 실제 요즘 국가가 굉장히 어지러운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근본적으로 따지면 정치인의 정치부재예요. 그리고 뭐 신문지상에서 보면 아주 그 식상한 일들만 벌어지고 그래서 그거는 원인이 뭐냐면 정당의 공천제라든가 이런 거에서 아주 일률적으로 쭉 아주 그 개선 조직을 해가지고 지역의 그 문제는 해결을 하고 그러지 않고 정당에 의해서만 이렇게 움직여지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오랫동안 그런 것이 답습해 왔었어요. 이런 것은 안 되겠다 해서 원래 생활정치 아카데미 즉 생활정치 포럼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것을 좀 개선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이런 취지로 우리도 함께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드는 겁니다.